5년 10개월 만에 서울 집값 난리 났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거를 7월 22일 기준입니다. 7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0.30%. 진짜 많이 올라갔죠. 2018년 9월 둘째 주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5년 10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가 올랐습니다. 0.30%. 참 미치겠네요. 결국 말입니다. 서울 집값은 이게 상승이 아니라 이제 급등 열차를 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지난 3월 25일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집값이 0.1%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일 0.20%, 7월 15일 0.28%, 7월 22일 0.30%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진짜 속 터지고 뒤집어지네요. 정책을 잘못 펼친 결과거든요. 저는 정책을 잘못 펼친 게 얼마나 시장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출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출 몰래 계속 해준 거예요. 대출해 주지 마라. 그러면서 금리를 비교해가면서 떨어뜨려서 돈 주고 살아 이거예요. 돈 빌려서 살아요. 돈 빌려서 살아. 청년들에게 돈 빌려서 살아. 결혼한 사람에게 돈 빌려서 살아. 돈 빌려 살아가면 돈을 계속 빌려주니까 이게 뭐 집값이 난리가 안 난리가 있습니까? 여기다가 스트레스 DSR 7월에 시행한다고 해놓고 2단계를 아니 이거 9월로 연기했어요. 미쳤죠. 결국은 자업자득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파죽지세라는 말,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올라가면 시장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달나라에서 오는가 봅니다. 아니 달나라에서 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공급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허가도 줄고 착공도 줄고 분양도 줄고 있는데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라간다고 이게 문제가 없다예요. 재작년도 대비하면 작년에 엄청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판단 미스가 잘못된 정책으로 나왔고 그 정책이 결국 시장에 더 위협을 저는 가했고요.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마디 입이 너무 싸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공급에 문제 없다. 공급에 문제 있다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공급 더 하겠다로 나왔어야지. 잘난 척 하다가 시장 그야말로 폭동장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위협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 평균 거래 금액을 보세요. 더 올라갔습니다. 6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12억 2,604만 원입니다. 12억 2,604만 원. 아이고 장난 아니게 올라갔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래 금액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그만큼 많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거래 금액이 이렇게 올라간 데는 똘똘한 한 채가 가격이 비싸고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행열차, 급등이라는 엄청난 열차에 완전히 올라탄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거래 금액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급등열차를 올라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거래량도 6월에 7,209건이나 되거든요. 굉장하죠. 역대 평균치가 6,040건. 그런데 7,209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급등열차를 탔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값은 있는 그대로의 정책, 현장 중심의 정책, 눈에 보이는 정책, 국민들에게
최대한 양심적인 정책이 저는 먹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책이 다 망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똘똘한 한 채만 지금 보시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 20억 5천만 원의 신고가,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24억 7천만 원의 신고가, 마포구 염리동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20억 6천만 원. 예, 이것도 신고가. 서울 각지에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수도권으로 가면 조금씩 상승폭이 서울보다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건 언제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7월 1일에 0.10%가 7월 22일에 0.15%로 상승폭을 좀 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서울은요 0.30%까지 키웠으니까 10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이 적절한 기회라고 저는 보여요. 국토부 장관, 저는 당연히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옛날처럼 정보가 독점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가 독점되는 시대는 장관의 말 한마디를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장관이 정보를 독점하지 못합니다. 기자도 독점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요. 데이터가 전산화로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독점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는 그 판도를 잘 읽고 그 판도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발 나만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집값을 결정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집값 잡기 힘들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전세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전세값. 예, 전국이죠. 전국. 예, 전국 매매값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전세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전세값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62주째 연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매물 보세요. 매물이 줄고 있어요. 매물이 4월 4일에 10만 2085건에서 7월 25일 7만 9875 줄고 있어요. 매물이 준다는 것은 집값이 더 올라갈 거니까 팔려고 내놨던 매물 걷어들인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걷어들이는 요리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제가 집값 급등 열차를 완전히 올라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매물을 걷어들이는 것도 생각보다 적고요. 그죠? 생각보다 적죠. 팔겠다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전세값이 올라가는 게 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지방 집값은 생각보다 덜 올라갔다는 거. 수도권은 서울에 비해서 덜 올라갔다는 거.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급등 열차를 올라탄 것은 분명히 아니게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서울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신고가도 많이 일어나는 데다가 거래 금액이 12억 2604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아직까지는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똘똘한 한 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반드시 말입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요. 급행열차를 탄 건 아닌데 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집값은 정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불안감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급등열차가 저는 파죽지세로 쭉쭉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똘똘한 한 채 중심, 강남 상구 내지는 역세권의 대단지 로얄동 로얄층 뭐 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시장을 똑바로 봐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